자, 이번 영상부터는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이 부분은요,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배우는 영어 교과서에서도 아주 문법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국제학교 영어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룬다는 건 이 부분이 영어를 익히고 활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국제학교 교과서에서는 1형식, 2형식 이렇게 숫자를 붙이진 않아요.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건 아마도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인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했던 내용 간단히 복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목적어를 기준으로 동사를 분류하면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보어를 기준으로 동사를 분류하면 완전동사, 불완전동사 이렇게 분류했죠. 그리고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두 가지,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동사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하거나 아니면 보어가 와야 한다. 둘 중에 하나는 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네 가지를 문장의 주요소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한정용법의 형용사, 그리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것들을 다 수식하고 있는 부사, 형용사와 부사, 이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장의 성립이나 완성에는 지장이 없는 장식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요소, 주인요소라는 말에 상대되는 표현으로 종속요소, 종요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었죠. 자,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일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1학년 된 딸이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오빠가 너무너무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전화도 계속 해봤지만 전화기는 또 꺼져 있고 이 험한 세상에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딸이라 정말 오만 가지 나쁜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3시쯤 되니까 이 따님께서 한 잔 거나하게 드시고 해맑게 웃으면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물어봤죠. 왜 늦었냐? 지금까지 뭐 했냐? 누구랑 있었냐? 전화는 왜 꺼져 있었냐? 등등등 이런 걸 물어봤죠. 알고 봤더니 과 친구들이랑 약주 한잔 하시고 노래방 가서 실컷 놀다가 전화기 배터리가 방전된 것도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별일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가족들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다시 온갖 걱정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지옥 같은 경험을 또 하게 될 테니까 그 다음날 서로 맑은 정신일 때 가족회의를 했어요. 민주적인 가정이라 회의와 투표를 통해서 딸의 통금 시간을 정하기로 한 거예요. 자, 통금 시간을 10시로 할 거냐, 11시로 할 거냐, 12시로 할 거냐, 새벽 1시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지를 놓고 투표하기로 한 거예요. 즉, 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자, 이때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투표권 없는 사람 찾아보세요. 1번 아빠, 2번 엄마, 3번 오빠, 4번 본인, 5번 가사도우미. 자, 누가 투표권이 없을까요? 그쵸. 가사도우미는 투표권이 당연히 없겠죠. 왜 없을까? 가사도우미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권,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당연히 없을 거예요. 발언권도 없겠죠. 아니, 이 회의에서 가사도우미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아니, 이 험한 세상에 여자가 밤늦게까지 있는 건 곤란하지 통금 시간을 저녁 9시로 해야 된다니까요. 요렇게 자꾸 가사도우미가 회의에 끼어들어서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아마 잘릴 거예요. 왜? 가족의 주요 구성원이 아니니까. 당신은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주요소,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가사도우미는 종속요소인 거예요. 주인에 상대되는 개념, 종요소인 거예요. 이거 가사도우미 직업을 종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의 주인, 주요 멤버를 가족,
주요소 이렇게 말하는 거고, 가사도우미는 이 집안의 주요 멤버, 필수 멤버가 아니잖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은 없는, 즉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필요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없어도 치명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가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주인과 반대되는 개념, 종, 즉 종속 요소인 거예요. 계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무튼 이 집안의 주요 사항, 이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빠, 엄마, 오빠, 여동생, 본인, 이렇게 주 요소들, 이 가족의 주력 멤버들이고요. 종속 요소인 가사 도우미는 이 집안의 분위기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아, 집안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건 가족들, 즉 주요소가 결정하는구나. 가사도우미, 즉 종속요소는 결정권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구나. 자, 문장의 형식을 따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이 몇 형식이냐 하는 거는 오직 주요소가 결정하는 거예요. 종속요소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영향도 없어요. 종속요소, 즉 형용사 부사는 100개가 있어도 문장의 형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재벌집에 가사도우미 100명이 있다고 해도 회장님 가족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럼 이 내용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개 주요소들이 결정한다. 둘째, 직접 수식하는 형용사 그리고 부사는 문장의 형식과 무관하다. 즉 문장의 형식을 따질 때 형용사 부사는 안 쳐준다. 100개가 있어도 1000개가 있어도 형용사 부사, 즉 종속 요소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문장의 일형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일형식, 가장 원초적인 형태죠.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일형식 문형은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생긴 문장이에요. 자, 화면에 저 일형식 문형을 잘 보세요. 혹시 저기에 보어가 있나요? 보어. 동사 다음에 보어 표시 있어요? 없죠. 없다니까. 혹시 보이시는 분들은 빨리 안과 가서 검진 받아보셔야 돼요. 분명히 보어 없습니다. 주어 동사로 끝났어요. 보어가 없네. 보어가 오지 않는 저 동사, 저걸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불렀지요? 기억나시나요?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다. 보어가 없다는 말은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아하, 보어가 없네. 그럼 완전하다는 얘기네. 완전 동사구나. 이렇게 동사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저 일형식 문형에 혹시 목적어가 있나요? 목적어 없죠. 없어요. 목적어가 없네. 그럼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그쵸. 목적어가 없어도 문장이 완성되는 동사, 이걸 우리는 자동사 이렇게 불렀어요. 보어가 없으니까 완전 동사,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 저 말을 합쳐서 저 동사 이름을 정해보면 완전 자동사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문법 책을 보시면 일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완전 자동사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저 완전 자동사라는 말이 뭔 소린지를 잘 몰라요. 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저 일형식 동사를 왜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신 겁니다. 그럼 일형식 동사는 완전 자동사다. 일형식 동사는 완전 자동사다. 이렇게 외워야 될까요? 에이, 그런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아하, 그래서 저걸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구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굳이 외우지 마세요. 자, 화면에 있는 문장 보시겠습니다. Birds sing. 새들이 노래한다. 주어와 동사가 갖춰져 있는 문장이고 이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잘 완성이 됐어요.
자, 이런 문장을 우리는 일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Birds sing merrily. 새들이 노래한다. merrily. 즐겁게. 즐겁게라는 말이 하나 추가가 됐네요. 자, 이러면 몇 형식 된 거예요? 노래한다. 근데 즐겁게 노래한다. 오, merrily. 쟤는요, 동사 sing을 꾸며줘요. 동사를 꾸며주니까 저건 부사다. 맞죠? 그런데 부사는 종속 요소잖아요. 종속 요소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못 준다고 했죠. 가사 도우미가 투표권이 없듯이 종속 요소도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저 문장은 여전히 일형식이에요. Pretty birds sing merrily. 이건 어떨까요? 새들은 새들인데 pretty birds, 예쁜 새들. pretty라는 단어는 명사 birds, 얘를 꾸며주네요.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말을 우리는 형용사 이렇게 부르죠. 형용사 부사는 종속 요소다. 투표권이 없다. 그래서 여전히 일형식이에요. Many pretty birds sing merrily. 한 단어 더 추가했죠. 많은 예쁜 새들이 즐겁게 노래한다. 많은 새. 역시 birds라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고 형용사는 장식품, 즉 종속 요소고 투표권 없죠. 여전히 일형식이에요. In the morning, many pretty birds sing merrily. 아침에 많은 예쁜 새들이 즐겁게 노래한다. In the morning, 아침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부사의 종류 시간. 그리고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한 거는 형용사 또는 부사니까 어차피 종속 요소죠. 그래서 역시 투표권이 없어요. 여전히 일형식입니다. In the morning, many pretty birds sing merrily on the branches. 아침에 많은 예쁜 새들이 즐겁게 노래한다. 나뭇가지 위에서 on the branches 또 추가됐죠. 하지만 전치사구야. 얘는 종속 요소. 새들이 앉아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예요. 역시 형용사, 부사, 전치사구, 문장 형식에 영향을 못 주죠. 그래서 여전히 일형식이에요. In the morning, many pretty birds sing merrily on the branches of an apple tree. 또 추가됐죠. 하지만 결국 이런 얘기예요. 가지는 가지인데 사과나무까지. 가지라는 명사를 직접 수식하죠.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이렇게 직접 꾸며주는 말,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직접 꾸며주는 형용사, 장식품은 문장 형식에 영향을 못 준다. 종속 요소니까 여전히 이 문장 몇 형식? 그쵸, 일형식이에요. In the morning, many pretty birds sing merrily on the branches of an apple tree that I planted. 또 추가됐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데 that I planted. 내가 심은 사과나무예요. 관계사절이네. 관계사절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문장을 형용사로 바꾼 거다. 그러니까 저 노란 밑줄 친 관계사절은 앞에 있는 사과나무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덩어리예요. 형용사는 꾸미는 말, 장식품, 종속요소, 문장 형식에 영향을 못 준다. 그래서 여전히 일형식 문형이에요. In the morning, many pretty birds sing merrily on the branches of an apple tree that I planted for my daughter. 자, 내 딸을 위해서 심은 그런 사과나무였군요. 역시 전치사구 for my daughter 요거 추가됐지만 전치사구는 수식어, 종속요소, 그래서 역시 문장 형식에 영향을 못 줍니다. 아직도 일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사, 형용사를 구분할 줄 모르면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긴 문장이 일형식이라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끔 야, 이 문장은 몇 형식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장의 길이를 봅니다. 얼마나 문장이 기냐? 이걸 봐요. 문장이 짧으면 1형식이나 2형식 쪽으로 찍고 좀 문장이 길다 싶으면 3형식, 4형식, 5형식 중에 하나 찍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문장의 형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장이 기냐 짧냐 요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주요소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동사는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am in the room 이거는 나는 방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방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몇 형식일까요? 주어는 I, 동사는 am, 주어 동사는 일단 있으니까 문장은 성립했어요. 이제 in the room 저것만 잘 처리하시면 돼요. in the room 전치사군에 방에 라는 뜻이니까 장소를 나타내고요. 시간, 장소, 이유, 원인 장소는 부사의 한 종류죠. 자, 그럼 주어 동사 다음에 부사가 나왔다는 얘기네. 그리고 수식관계를 봐도 부사가 맞아요. 나는 있다, 방에 있다. 있다라는 동사 am 저거를 수식하니까 동사를 수식해? 그럼 부사지. 결국 이렇게 따져보나 저렇게 따져보나 in the room 쟤는 부사예요. 부사는 종속요소고 종속요소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직 주요소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 문장도 일형식이에요. 해석상 방해라는 말이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원칙이 1순위, 해석이 2순위라는 점 잊지 마세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I go to school. 이 문장은 몇 형식일까요? 학생들한테 이 문장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이 보통 둘로 나뉩니다. 왜 그러냐면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나는 간다, 주어 동사, 학교에 이렇게 해석하면 장소를 나타내니까 부사겠죠. 그래서 일형식. 근데 나는 간다, 학교를 이렇게 해석하면 목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삼형식. 이렇게 학생들 의견이 나뉘어요. 우리말은 저렇게 학교에 라고 해석해도 말이 되고 학교를 이라고 해석해도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만으로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설마 똑같은 문장이 일형식일 수도 있고 삼형식일 수도 있을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이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이 일형식이면서 동시에 삼형식일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미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을 알아요. to school. 전치사 to 다음에 명사 school 이렇게 나왔다. 전치사구네. 전치사구는 둘 중 하나죠. 형용사 아니면 부사. 그 말은 전치사구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목적어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명사뿐이라고 우리 5강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전치사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거든. 절대로 명사 역할을 못해. 고로 전치사구는 하늘이 무너져도 목적어로 사용될 순 없다. 그러니까 to school 저거는 절대로 목적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인 거예요. 그러면 외정식 주어 동사 다음에 to school 부사가 나왔으니까 부사는 종속 요소니까 안 쳐준다. 그래서 일형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꼭 일형식을 배우다 보면 끝에 가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근데 있잖아. 니들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 there is, there are 이 표현 알지? 이것도 일형식이니까 잘 외워둬. 알았지? 특이하게 생겼지만 얘도 일형식이야. 자, 이 설명은 마치 이 문장도 예외적으로 일형식이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영문법 책을 봐도 이 문장을 일형식 내에서 따로 뽑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there, 비동사, 주어는 일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마치 뭔가 예외적인 것처럼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거든요. 주어 플러스 동사는 일형식이다. 그리고 there, be, 주어도 일형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외워요. 심지어는 간혹 댓글을 보면요. 이 문장의 주어가 there, 요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큰일이지요. 물론 그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가 왜 일형식인지 설명드릴 거예요. A book is there. 주어 a book. 책이 is. 동사 있다.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어요. 정상적인 어순이죠.
그 다음에 저기에 라는 뜻을 가진 부사 there 얘가 나왔네요. 주어 먼저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사 나왔어요. 아주 정상적이고 사실은 제대로 된 어순인 게 맞죠. 체계한 건 있다. 저기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문장이 잘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there라는 단어는 저기에 라는 부사잖아요. 즉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라 그랬죠. 해석을 해봐도 저기에 있다. 있다라는 동사 is를 수식해요. 그래서 there 얘는 부사예요. 즉 종속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there 얘는요 문형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문장은 당연히 일형식인 거예요. 그리고 there 쟤는 부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주어는 될 수 없습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원어민들은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부사 there 얘를 문장 제일 앞에 두고 쓰는 걸 좋아해요. 이유는 몰라요. 언어 사용에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기로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왜 저 문장만큼은 there를 앞으로 뽑아내서 주로 쓰는지 아무도 그 이유는 모릅니다. 어쨌든 특이하게도 부사 there 얘가 쓰여서 뭐뭐가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은 원어민들이 저 there 쟤를요 문장 맨 앞으로 보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문장에서 there 쟤를요 문장 맨 앞으로 보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There a book is 이렇게 되겠죠. 뒤에 있던 there 얘가 앞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원래는 뒤에 있어야 될 놈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걸 우리는 도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원래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원래 자기 자리를 버리고 가출을 했다. 요게 도치인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there만 가출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애들이 가출하면 보통 혼자 가출하지 않습니다. 꼭 친구 꼬셔갖고 끌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야 나랑 가출하자 이렇게 꼬실 필요도 없는 애가 하나 있어요. 바로 동사입니다. 제가 영어회화 8강 영상에서 동사의 혈액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형식, 2형식, 3형식 공부할 때 필요한 놈이니까 기억해 두시라고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동사의 혈액형은 호기심이 많은 O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4명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놈이 밥상을 꽝 치고 성질을 내면서 나갑니다. 이거 AB형이에요. 지지지,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쟤 왜 화난 거야? 궁금하네. 왜? 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호기심에 따라 나가는 애가 O형이에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자, 근데 또 혹시 제가 나 때문에 화가 났나? 하고 혼자 소심하게 고민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A형이죠.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그러거나 말거나, 화를 내거나 말거나, 누가 따라 나가거나 말거나, 혼자서 지 밥만 열심히 처먹는 애가 B형,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그런데 동사는 O형, 호기심 많고 단순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기서도 뒤에 있던 there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호기심 많은 동사 is 얘가 뭔데 왜 뭔 일이야 왜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is a book there 뒤에 졸졸졸졸 쫓아가면서 야 왜 나온 거야 왜 뭔 일 있어 뭐 좋은 구경거리 있냐 요러고 동사가 방정맞게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뒤에 있어야 할 애들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도치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될 놈이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 꼭 동사가 움직여요. 뭔데 그러면서 따라 움직여요. O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사 is가 주어 a book보다도 앞으로 더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앞에 있던 부사 there 얘를 유도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가 앞으로 튀어나갔는데 혼자 튀어나간 게 아니야. 동사의 가출을 유도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의 가출을 유도했다. 그래서 유도부사.
어쨌든 저 때의 there, 쟤를요 유도부사라고 불러요. 부사예요. 부사. 부사는 주어가 될 수 있나? 절대로 안 된다니까. 쟤는요 저기에 라는 뜻을 가진 부사라니까. 우리가 5강에서 배운 대로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건 오직 명사뿐이잖아요. 그래서 there, 쟤는 부사니까 주어로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저렇게 순서가 바뀌었죠. 그럼 몇 형식이지? 순서만 바뀌었잖아요. 뭐 목적어가 들어왔다거나 보호가 들어왔다든가 뭔가 새로 들어온 게 없어. 순서만 바뀌었어. 그럼 당연히 그대로 1형식이지. 주어 동사 있고 유도부사 있네. 부사는 종속 요소니까 문장 형식에 영향을 못 주지. 그래서 1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장도 그냥 주어 동사만 있다. 목적어 보호는 없다. 그래서 1형식이다. there, 저거는 뭐냐고? 에이, 쟤는 부사잖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잖아. 종속 요소잖아. 문장 형식에 영향 못 주잖아. 그래서 1형식이라니까. 자, 결국 한 개도 예외적인 부분이 없죠. 원리 원칙 그대로 따져서 그냥 당연히 1형식인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자, 그런데 이걸 주어 플러스 동사는 1형식, 추가적으로 조심할 것 there, 비동사, 주어, 요것도 1형식,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으니까 마치 뭔가 예외적이고 추가적인 것 같지만 그냥 주어 동사 있네. 그리고 부사가 하나 남는데 쟤는 안 쳐줘. 그러니까 1형식 원칙 그대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문장의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 주요소만으로 판단한다. 종속 요소는 문장의 형식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성립, 완성되는 문장이다. 보호가 없네, 완전동사. 목적어 없네, 자동사. 합치면 완전자동사. 이렇게 부른다. 단 완전자동사라는 저 말은 굳이 외우지 말자. 외울 필요 없다. 다음 시간에는 2형식 문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이에요.